I don't feel like I'm myself today. Something in me just let go. Took some medicine to numb the pain. Went so dark you never know. And I'm being honest with you now, hanging by a thread. And I don't excuse this bad behavior, but tonight I need a savior. And you're looking like the 성공을 했습니다. 영입됐었던 주요 선수는 베베, 포르투갈 베베, 그다음에 스몰링, 시차리토, 나갔던 선수는 벤 포스터 같은 선수가 있고요. 출장 시간별로 베스트 11을 쫙 봤을 때 4-4-2가 나옵니다. 4-4-2가 나왔어요. 골키퍼는 만데사레, 왼쪽 풀백 에브라, 오른쪽 하파일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센터백 콤비는 많은 맨유 팬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퍼디치, 통곡의 벽이라고 불렸던 퍼디넌더 비리치고요. 왼쪽이 여전히 긱스, 오른쪽은 나니,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는 데런 플래처와 마이클 캐리, 그리고 전방 쪽에 베르바토프와 루니,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느낌? 근데 별로 이렇게 엄청 센다는 느낌은 안 들죠. 저는 그래서 이 메뉴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진짜 대단한 감독이다. 어떤 식의 모습을 보여주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루니와 베르바토프가 한 획을 그은 선수가 많지만 이 중간중간에 이거 플래처라는 나니 플래처 개 잘했어요. 존나 잘했죠. 난 플래처 볼 때마다 사실 데런 플래처 별명이 다크템 플래처였습니다. 안 보인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원래 저렇게 잘했나? 그랬나? 난 미친 듯한 중앙 미드필더였죠.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플래처. 물론 다 잘했겠죠. 근데 플래처, 나니, 하파엘 이런 선수 보면 좀 화려함과는 좀 멀지 않나. 전 여기서 짜치는 멤버가 베르바토프, 그 다음에 파엘. 근데 이거를 아무래도 좀 다른 선수들이 메워준 게 많지 않나. 이때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표정이 바뀌는 거, 이런 게 막 라이브로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맨시티의 홈에서 그 저게 끝났을 때 모든 관중들이 엄청난 우승이었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이거 조별리그 첫 번째 유로파가도 16강에서 떨어져. 에브라, 필존스, 비디치, 달레시아, 데이아 있었고요. 이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멤버를 퍼거슨이 했으면 7위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준우승을 하지 않았을까? 안 돼도 3위. 근데 7위를 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시 그 퍼거슨이 아닌 감독과의 차이가 있어요. 챔스는 바이언한테 4대로 떨어지면서 8강. 8강까지는 갔네요. 거기까지 갔습니다. 공격적으로 뭔가 빡 이런 느낌의, 왜냐면 슈나이돌린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에레라도 뭐 조금 엄청 좋은 선수입니다만 열심히 뛰긴 합니다만 공격적으로 굉장한 재능을 지닌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고. 마샬 이때 이제 처음에 형 기억나시죠? 마거품. 근데 마거품을 사실 좀 철회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 좀 버티기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겨울에 뭐 산구, 산체스 데리고 미키 나가고 야누자지 나가고 루니 나가고 그랬습니다. 최전방에 루카쿠, 라시포드, 링가드, 마타, 마티즈, 폭바 이러면서 이때 여기 사람들 얘기 많았잖아요. 왜 폭바를 이런 식으로 쓰냐, 수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때 막 마찰 있고 그랬잖아요, 무리뉴랑. 이때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시즌이고요. 린델라프는 데려왔는데 적응하는 처음에 좀 시간이 걸렸었죠. 리그는 이때 2위를 했는데 맨시티가 이때 승점 100점으로 우승을 하면서 19점이나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서 이제 무리뉴 감독이 2위 한 거 맞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2위 한 거 인정하나, 1위라고 10년 차인데 진정한 2위라고. 그렇지. 솔직히 이건 아니지 라고 까지 왔고, 겨울에 블루베라는 데서 이강을 데려왔어요. 이런 선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출장만으로 보면 맨유가 왜 최전방에 레시포드 조금 괜찮아요. 역전 빠지네. 근데 보면 페레이라가 가운데, 그 다음에 링가드도 발견, 이러니까 초반에 어려웠던 거예요. 이런 선수를 많이 줬어요. 페레라와 링가드는 베니포트가 아니죠.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지금 후반기에 좀 살아나잖아요. 진짜 정말 간만에. 그러면 우리가 밑에부터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골키퍼는 반데사르죠. 반데사르. 그럼요. 사실 의심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반데사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 그래도 독점됐나요? 독점. 개인적으로 이제 반데사르. 항상 반데사르 싫어할 게 있어요?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싫어할 만한 선수가 아니에요. 신사 느낌이잖아. 그렇죠. 진짜. 젠틀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맨유 와서 완전 이렇게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무장이 살아있어요. 맞아요. 그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PL의 최고의 골키퍼 하면
강대삼의 이야기를 이제 매니 팬들이 가끔 해요. 그럴 때만 하면 최후보다는 한참 밀리지 않나. 예, 커리어나 이런 면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지? 물론 최근보다는 선수의 커리어보다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가 뭐 잘하는 것도 있긴 한데 얼마나라도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논란적인 인물 부터 바로 가죠. 오른쪽 풀백 게리 네빌. 사실 이것도 고민을 좀 해본 게 오른쪽 티어가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아요. 맨유 우플백이 좀 많이 바뀌어있는 느낌이 막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좀 박박이 있었던 선수의 느낌이 그런 선수가 별로 없는. 별로 없어요. 파파이로 뽑기는 조금 하파이는 무게감이 조금 떨어지고 발렌시아로 가기에도 조금 발렌시아도 괜찮긴 한데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뭐랄까 그 저거를 별로 탐탁치 않아 했던 홍동현 해설이 하파이 꺼낸 사람이 지금 솔샤르의 얘기를 이렇게 침몰하고 있는 걸 보면서 좀 그렇게 갔을 수가 있어요. 약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좀 실망스럽게 하는데 선수로서는 게리 네빌이 대다수의 감독들에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솔샤르는 뭔가 둘이 관계 때문에 조금 안 하는 느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던 것도 있고. 네. 맞아요. 사실 선수로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풀백에 가까웠는데 제가 이 선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바로 이제 레이스. 그때 이제 호세 안토니오 레이스가 세비야에서 넘어왔을 때 엄청 잘하고 있다가 맞아요. 그 한 경기가 기점이 됐던 것 같아요. 게리 네빌이 저는 개인적인 그때 느낌은 이거는 대놓고 겁을 주려고 한다. 그냥 저희 표현으로 이건 담궜다. 근데 그 탑백이 맞아. 두 명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 비리치의 플레이가 조금 사람 끌어올리게 하는. 속된 표현입니다만 뽕을 차오르게 한다고 그러죠. 축구 보다 보면 와 진짜 약간 그 불타오르게 만들어. 컨셉이지. 그래. 코 꺾이고 무슨 격투기 선수처럼. 그럼요. 네. 뭐 대가리 들이밀고. 그거는 좋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완벽한 어떤 그 이전의 올드의 느낌이 확 나는데 그렇죠. 그 위쪽으로 가도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왼쪽에 긱스. 네. 그거 있잖아요. 먹잉미 각잉미 뭐 했었던 거네. 머리는 긱스를 미워해도 가슴은 긱스를 미워하지 못한다. 저 선수가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저 정도의 윙어가 잘 없죠. 사실 그 버려는 그 행태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거의 뭐 망나니에 가까운 안 부를 것 같았는데. 아니 요즘에도 이상한 구설수가 계속 있더라고요. 네. 피한가 봐. 네. 뭐 그렇기는 한데 축구적인 부분에 맞아요. 있어서는 거의 뭐 레전드 왼발의 마법사 네. 빅스를 또 빼놓고 노릴 수는 없죠. 전 긱스 생각하면 그게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박지성이 이제 맨유에 입단했을 때 네. 긱스의 대체자다. 긱스가 노쇠했다. 음. 막 이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박지성을 띄워줄 수밖에 그렇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같이 뛰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 선수 나이가 얼만데? 나올 때마다 잘했어요. 나올 때마다. 중앙으로 옮겨서 잘. 네. 나중에 심지어 감독하다가 그거 저기 자켓 벗고 들어온 적도 있었어. 네. 그럴 정도로 긱스가 엄청나게 더 좋은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줬죠. 맞아요. 빅스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잉글랜드 국적이었으면 잉글랜드 대표팀이 뭐 하나 했을 거다. 왼쪽이 항상 없었으니까. 항상 원래 빠져나오기도 하고 지금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잘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 사실 활약이 조금 미비하긴 요즘은 하지만 조금 아쉽죠. 그렇기는 한데 그 브루노 부페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선수들이 자기가 공을 받기 전에 선수들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어디로 움직이고 그거를 다 스스로 자기가 공을 받기 전에 파악을 한 후에 공을 이제 패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부페 이전에 더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 전 스콜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너무 멋진 그리고 사실 굉장히 영화 같잖아요. 은퇴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너도 슬램덩크로 따지면은 가자미가 되어줄 수 있는 박지성 선수가 해버지가 사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팀의 헌신적이죠. 사실 박지성 선수를 우측 윙으로 둔 거는 제가 이제 긱스를 이제 나중에 틱톡 옆에 어쩌면 지금 현대에서 433으로 그렇게 그런 박지성 선수가 이제 중원으로 해서 그렇죠. 아, 되죠. 433. 네, 3명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박지성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약간 근본 있고 하드워킹 요런 쪽 네. 저랑 선수를 좋아하는 취향은 비슷한데 이제 다만 그 선수들 이름이 다를 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공격수만 남았는데 네네. 맨유 팬들 정말 옛날에 살고 있네요. 네. 잘하니까 본인을 킹이라고 지칭하는 몇 안 되는 선수인데 그 누구도 반문하지 않죠. 그럼요. 실제로 그런 선수니까. 현재도 뭐 예전만치 못하지만 그래도 역시 대단하죠. 대단하죠 진짜. 네. 형이랑 동갑이야. 그렇지, 나랑 동갑이야. 그래.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제 만 40이시죠? 그래, 누구요? 당신이요. 네. 저 만 40밖에 안 됐나요? 만 40 하나 아닌가요? 제 나이도 모르겠습니다. 예, 승인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겨울 이적 시장에 숨이 턱 막혀가지고 지금. 이 겨울에 네. 누구를 데려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루머와 링크가 없어요. 이 선수에 대해서 쩐다, 와, 미쳤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이 선수가 아마 본인도 알 거예요. 내가 이 가격이 아니라는 걸. 아약스도 알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팔 선수가 아니라는 걸. 근데 상황이 이걸 이렇게 만들었죠. 안토니. 길다. 와, 들어간 줄 알았어. 와, 나도 수비수니까. 아, 살리바.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맨유야. 맨유 주도야. 이건 맨유 주도입니다. 네. 뒤에서 좀 민 느낌이 있네요. 파울. 에이씨. 파울. 네, 파울. 오! 이거 있다. 해라! 아우! 예, 와, 미친. 안토니 봐봐! 돈이 아깝다고 내가 얘기했지! 아스날 비상! 1,400억짜리 선수에게 한 골을 얹어 맞았습니다! 안토니! 같더라. 마달랭 스토리 연기가 하나도 안 돼. 근데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제수스가 완전 막히게 2대1로 막혀있는 거. 이걸 저 혀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맞다! 비슷하게. 이거는 너무 첫 번째 실점이랑 달라. 두 번째 실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위험하게 한다. 진짜. 끝났다, 이거. 와! 야, 빨리 쳐 들어가서 네가 쌌던 네가 치워. 미국급 결승에서의 활약상을 한번 먼저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보죠. 아무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체력적인 열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맨유는 딱 이틀을 쉬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체력적으로 뉴캐슬에게 압박으로 맞부를 놓기는 힘들었고요. 시작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약간 라인을 내려서 조금 수세에 몰린 채로, 하지만 한 방에 역습을 노리는 채로 조금은 심리적인 운영을 했는데 한 2-30분 정도까지 맨유가 생각보다 원하는 만큼 역습으로 전환이 안 돼서 뉴캐슬이 공격적으로 많이 몰아쳤습니다. 근데 뉴캐슬이 공격을 하려 할 때마다 카세미로 선수가 수비를 커버하거나 측면 커버에 나서는 식으로 넓게 움직여주면서 뉴캐슬의 공격을 많이 좀 막아줬고요. 그러다가 레시포드가 얻어낸 프리킥 상황에서 카세미로가 헤더로 방점을 찍은 뒤부터는 맨유가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전했고 팀 분위기도 살아나서 이후에는 경기력적으로도 맨유가 좀 앞서 나갔던 그러한 카라바오컵 결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제 뭐 이명철 해설가 제가 중계를 했을 때도 맨유의 선발 라인업에 들어왔던 11명의 선수들이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까지 최소 7점을 활약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카세미로를 저희가 MTW로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경기는 완비사카 선수의 활약이라던가 다른 선수의 맹활약도 좀 눈에 보셨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확실히 마지막까지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선수는 상대가 아무리 경합을 벌려고 해도 경합이 들어오기도 전에 일찍이 그쪽으로 가는 패스를 끊어냈는데 굉장한 재간을 지닌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라파엘바라는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계속해서 완비사카는 요 근래 들어서 폼이 올라왔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번 경기 폼은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는 가장 깔끔한 선방과 수비를 완비사카 선수가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여기에 최근 폼이 항상 좋았던 루크쇼라든지 뭐 이러한 자원들은 물론이지만 프레드 선수도 나름 활동량을 통해서 제법 기능된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선수들이 다 기여한 이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완비사카는 거의 테나 감독 아래서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거의 단점이 많이 가려진 뭐 경기력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경기 내외적으로도 어제 뭐 세레모니랑 이런 것들 팬들에게 더 응원할 것을 요구하는 거라던가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는 참 맨유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변화를 시킨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퍼거슨 감독 때 특히 그 특징이 두드러졌지만 가장 멘탈이 좋았던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퍼거슨 감독의 그 특유의 헤어드라이어, 이 어떤 나커룸 대화를 통해서 하프타임 도중에 이제 경기를 바꿔버린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단순히 퍼거슨 감독의 지도력이라고 하기에는 물론 그의 지분이 가장 큰 것은 맞지만 팀 라커룸 쪽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중심을 잡아줬던 그 당시의 베테랑들, 허기의 아이들이라고 하죠. 뭐 게리 네빌이라든지 라이언 긱스라든지 등등의 아주 우수한 베테랑들이 팀 분위기를 잘 잡아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선수들이 하나의 팀으로서 경기와 분위기를 뒤집어낼 수 있는, 그러면서 다른 팀들보다 트로피에 대한 집요함과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맨유가 그런 부분을 잘 살릴 수 있었던 건 트로피를 통한 성공가들을 꾸준히 퍼거슨 감독이 있는 동안에는 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아무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6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 트로피에 대한 어떤 그 우승가도 분위기 자체를 이전처럼 막 매끄럽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자원이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부족한 편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부족했던 자리를 바란과 카세미루가 오히려 메워주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없었던 트로피에 대한 자신감, 트로피를 따야 되는 그 목전에 왔을 때 어떻게 분위기를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바란과 카세미루가 팀 영향력이 미치는 부분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또 하나는 앞서 이제 황덕현 해설이 이야기했던 뉴스 출신과 같은 제스처와 리액션. 오히려 올드 트래포드의 팬들을 좀 열광케 만드는데 최근에 카세미루뿐만이 아닌 다른 선수들도 이런 액션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산마도 사실 뭐 안토니 골 장면 때도 대단했었고 라고 보고 결국에는 저희가 앞서서도 뭐 테나 감독의 뭐 템포 빠르고 압박을 중시하는 축구는 뭐 카세미루의 이런 수비 커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이 테나 감독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 자체가 저는 카세미루를 통해서 완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반시즌 남짓 동안 너무 대단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카세미루가 92년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위치가 앞서 이문철 해설도 언급해준 대로 에너지 레벨도 있어야 되고 수주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나이의 기회나 또 체력에 의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최근 맨유와의 궁합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앞으로의 행보라던가 카세미루를 이어서 배치하는 것들도 분명 맨유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래도 희망적인 요소가 글레이저 가문이 곧 나갈 것 같다는 거. 이를 통한 구단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많이 이제야 정상적으로 투자가 되면서 스쿼드에 대한 재구성, 다소 이제 애매한 자원들의 판매 그러면서 아무래도 우선 포지션은 조금 더 엇갈릴 수 있겠지만 다만 이제 3선 미드필더의 경우도 맥토미니처럼 지금 당장 쓰임새가 애매한 자원들 그리고 자기처도 어디까지나 임대 자원이기 때문에 향후 거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프레드 선수가 그나마 최근 경기들 중에서 저는 뉴캐슬전이 나았던 편이라고 하지만 아직 프레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잘 뭔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믿고 가기는 힘든 자원이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3선은 분명 에릭센의 나이에 대한 리스크까지 생각을 했을 때 분명 보강이 이루어질 포지션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카세미루 선수에게도 나름 경쟁을 해볼 만한